2026년도 4월 7일자 기사입니다. 장동혁 이 대통령에게 개헌 전 중임 연임 않겠다고 선언 요구. 참. 선가크루스 나이 정치국 코멘트예요. 여야정 회담서 언급. 최보윤 대변인 대통령 즉답 피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회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보윤 수석 대변인이 국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 대변인은 전했다.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이나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국민께 선제하라고 말한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잖아요. 오늘 참 또 연거푸에서 연합뉴스 2026년도 4월 7일자 기사예요. 올먹인 한덕수 항소심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너무 했죠. 그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가서 오늘 그 당일날 개헌하겠다 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렸던 사람을 23년 구형을 했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특검 1심 판결 재질에 부합 한 내란 가담 안에 선처 호소 1심서 구형보다 8년 높은 형 법정 구정 4달 7일 항소심 선고. 너무했네 이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고는 정치 보복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협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의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적 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월 3일날 당일날 대통령이 불러서 오늘 개엄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또한 78세 먹은 노인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무슨 23년을 갖다 놓으면 죽을 때까지 가둬 논다는 소리 아니에요? 78세면은 23년을 하면은 100살이 넘도록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라는 건데 참 너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람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마지막에도 국민의힘당의 대선에 나오라 할 때까지도 이 정치 중요한 일에 국가를 위해서 손을 놓지 못하고 그 기간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대통령 그 나라 국정을 걱정하지 않고 바로 나와서 자기가 국민의힘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더라면 지금 대통령이 돼 있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미국과의 그것을 통과시켜 놓고 이게 나오다 보니까 김문수한테 이런 버림을 받았죠.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재질에 부합한다며 무슨 놈은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 사전에 합의도 하지도 않고 통고받은 사람한테 23년이 뭡니까? 원심은 무죄부를 파기하고 원심 선고량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문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여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을 오인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형태는 윤 전 대통령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 방조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잖아요. 방조했다는 건 거기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 자기를 말렸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그때 한덕수 전 총리는 전부 거기에 있던 사람 분위기들은 전부 하면 안 된다로 돼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의 증언이 다 묵살됐다는 거죠.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 고령인 점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죽을 때까지 갔다가 감방에 쳐넣는 거죠. 그 사람이 저기 탄핵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안동에 불 끄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 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의 대선에 대통령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한미 그 뭐 관세에 대한 밑작업을 하다가 그 대선의 그 날짜를 어겨버린 거죠.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에게 공포심을 안겨준 현대사의 비극이라며 진실을 밝혀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법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죠.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억울하다. 나는 그렇게 봐요. 한 전 총리도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전에 알지 못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건 정치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에 봐야 돼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했겠어요? 민주당이 31명을 주탄핵시키고 모든 그 내년도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검찰, 경찰, 이 대통령 감사원 이런 사람 활동비를 전부 대통령 그 저기 비상 자금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는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일을 하고 31명을 줄탄핵해서 국가가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그 상황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자기 뭐 동기라든지 군대들하고 같이 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뭐 국정이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상계엄에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전부 이 사람이 빠져있는 사람이 당일날 행적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23년을 중형을 때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최후 진술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건 당일날 통보만 받았을 뿐인 사람한테 23년 이 그 선고가 이건 모든 국민한테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는 2023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영문도 모르고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당일날 받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한 전 총리가 이 비상계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나머지 가지고 이걸 올가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하다.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들었겠죠.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를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나는 이것이 23일로 하면 안 된다고 봐요. 하다못해 저 1심이한테 15일이라도 해놔야지. 23일이면 뭐 100살까지 더 살아야 거기서 뭐 100살에 갔다 죽어서 나옵니까? 거기 23년 앞으로 살 날이 23년 날에도 23년 살 자신이 없네요. 우리 같은 나이에 23년 살 자신이 없죠. 그 나이에 10년도 잘 살 수 있나 그런 나이인데 23년을 갖다 감옥에 쳐넣으면은 이날 별로를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를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당일날 불러갈 때까지도 알지 못한 사람한테 23년이란 건 너무 과하다. 이 사람 전혀 이 비상계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당일날 불러가서 간 것밖에 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 사인해줘 그러니까 사인했다가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을 사인하면 안 되겠다라고 없애는 것에 대해서 무슨 증거인멸이니 뭐니.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것이 윤석열을 그러면 이겨먹습니까? 총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이겨먹습니까? 방조는 무슨 얼음 죽을 방조입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적군 굳고 말렸다고. 거기에 장관들도 그렇게 하고 윤석열 본인 자체도 한덕수는 국무총리가 절대 하면 안 됩니다고 말짓다 하잖아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으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우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은 전 국무장관 등 각각 서명한 데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옳지 않으니까 폐기했겠죠. 종이라고 써놓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해서 폐기했다는 것은 그거다 관계는 없는 거지만 이것은 법에 맞지 않으니까 썼다가 이건 옳지 않다니까 폐기했겠죠.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병진전론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올가 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연합뉴스 2026년도 4월 7일자 울먹인 한덕수 항소심서 1심 성경과 같은 징역 23년 구형. 나는 이것이 좀 변하기를 원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응? 예. 여기까지 할까? 어? 여기까지 할까? 어? 5시까지. 뭐 연합뉴스예요.